안녕하세요. 인터넷 모드 썰입니다. 도박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은 썰 풀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살의 남성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가지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우리 집은 강원도 원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당시 원주는 지금처럼 발전된 곳이 아니었어요. 소박한 시골 마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알고 지냈고 생활도 단순했습니다. 우리 집은 중산층 가정이었고 부모님은 늘 성실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출근하시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퇴근하셨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집안일과 우리 3남매를 돌보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죠. 부모님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셨고 나는 그런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비교적 순종적이었지만 나는 늘 뭔가 더 특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이든 남들보다 먼저, 더 많이, 더 잘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동생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낼 때 나는 어떻게든 부모님의 눈을 피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0살 무렵 그런 나의 성향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친구들과 함께 동네 슈퍼에 갔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우리는 늘 슈퍼에 들러 과자를 사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갑자기 내기를 제안했거든요. 모래사장에서 공을 차며 누가 더 멀리 차나 보자고 했습니다. 상금은 아이스크림 하나였죠. 그 시절 아이스크림은 우리에게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재미로 했을 텐데 내기가 걸리자마자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을 찰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승리만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이겨야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결국 내가 이겼고 그 순간 느꼈던 짜릿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친구들이 돈을 모아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그 순간 나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그 승리가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소한 것이라도 경쟁하고 이기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보다 앞서야만 직성이 풀렸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안에 경쟁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경쟁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동네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배드민턴을 잘하지 못했는데도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부모님 몰래 집을 빠져나가 연습을 했죠. 밤 11시가 넘어서도 가로등 밑에서 혼자 배드민턴을 치며 연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찾아다니며 걱정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밤새 연습한 끝에 결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날 받은 상장과 작은 트로피는 나에게 그 무엇보다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그 트로피를 자랑할 때 부모님이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제 나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나를 계속 괴롭혔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단순한 승부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돈이라는 새로운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사춘기에 접어든 나는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있었지만 늘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새로 나온 장난감을 자랑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도 저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 새 만화책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참 인기 있던 만화책이었는데 나도 그 책이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책방에 가서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그 책을 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 책을 꼭 가져야 한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죠. 그때 나는 친구의 돈을 훔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친구의 주머니로 눈길이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두둑한 지폐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걸 가져라. 그리고 원하는 걸 사라.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슬쩍 집어넣었어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그 돈으로 만화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을 펼쳐보는 순간 느낀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날 밤부터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친구의 돈을 훔치다니.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 행동이 들키지는 않을까? 부모님이 아시면 어쩌지? 온갖 걱정과 불안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책하다가 결국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친구의 돈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이후에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돈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돈에 집착하게 됐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모자라게 느껴지고 친구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나는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빠르게 돈을 가지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셨고 나 역시도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기뻤습니다. 드디어 독립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감시에서 벗어난 나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동아리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학 생활의 어두운 면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며 자유를 만끽했죠.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자주,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 선배가 카드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었는데 점점 돈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그 다음엔 100,000원, 나중에는 수십만 원이 오가기 시작했죠. 그날 나는 운 좋게도 큰 돈을 땄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정말 짜릿하더군요. 그 작은 승리가 나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도박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밤새도록 카드판을 벌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걸었지만 점점 더 큰 돈을 걸고 더 많은 시간을 도박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돈을 잃을 때마다 그 돈을 되찾기 위해 더 큰 금액을 걸었죠. 그럴수록 나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은 신촌의 작은 모텔 방을 잡고 며칠 동안 카드판에서 나가지도 않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나왔을 때는 이미 수십만 원을 잃었고 심지어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느낀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감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박에 대한 갈망은 그 모든 걸 이겨냈으니까요. 돈을 잃고도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더 큰 돈을 걸었죠. 그럴수록 나는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일했는데 그때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은근슬쩍 돈을 빼서 도박에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죄책감과 공포가 몰려왔지만 도박의 유혹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첫날 나는 한껏 긴장한 채 훈련소에 들어섰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엄격한 훈련을 받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내야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대학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침마다 훈련소의 차가운 바람이 나의 잠을 깨웠고 밤이면 피곤해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첫 주가 지나자 나는 점점 군대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끊임없는 훈련이 몸에 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돈에 대한 갈망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자투리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는 돈을 어떻게 더 벌 수 있을지, 그리고 군대가 끝나면 다시 도박을 시작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은 점차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기들과 선임, 후임들과의 인간관계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동료들로만 여겼지만 점차 그들과의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군대 생활은 단순히 훈련을 받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서로를 돕고 진심으로 웃으며 지내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고 도박과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동기들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망가진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이 끝나갈 무렵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전역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군대에서 얻은 깨달음은 분명 컸지만 현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후 나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통해 얻은 규칙성과 자신에 대한 성찰 덕분에 대학 생활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도박에 대한 유혹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대학으로 복귀했을 때 나는 도박판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강의에 집중하고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일상적인 대학 생활에 몰두하려 했죠. 그러나 도박은 언제나 그 그림자를 내게 드리웠습니다. 이전에 도박 친구들이 다시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라는 유혹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오래된 도박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며 나를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어.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다시 도박판으로 돌아가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시 도박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큰 판돈이 오갔습니다. 도박판에서의 승리는 짜릿했지만 그 승리는 언제나 잠깐의 행복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도박에 탕진하면서 나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다짐했던 군대에서의 깨달음과 결심은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 상태로 더 이상 내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도박판에서 마지막으로 돈을 모두 잃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않겠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습니다. 도박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한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박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더 이상 그들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전화번호를 만들고 집도 바꾸며 도박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 나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모두 털어놓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내 진심을 받아주셨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나는 작지만 정직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어 다시 한번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도박의 유혹을 떨치기 위해 매일같이 가게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작은 성공들이 점차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과거와는 달리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전에 도박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나는 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오히려 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조금씩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장바구니를 챙겨가고 작은 돈도 아껴 쓰는 생활이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만난 손님들과의 작은 대화들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이제 나는 과거의 나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이라는 깊은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하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